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한 살 어리다고 굉장히 하이톤이네요. 3학년들은 거의 뭐 죽어가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중저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보면은 전체 큰 제목이 5단원이에요. 5단원이고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예요.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개념은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웃죠? 흥 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의 개념을 조금 처음부터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1차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개념 박스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가 뭔지. 일단 한번 그 노란 박스에 있는 그 괄호 1번 있죠?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자, 이게 함수의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하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변수와 상수는 반대말이에요. 변수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의미해요. 왜냐면 너네 식의 값 대입하는 것 기억나? 그러니까 뭐 x에다가 얼마 대입했던 거?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내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들을 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숫자들을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항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럼 변수라는 말 이해되셨어요? 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어떤에 따라서 그렇죠. 변한다는 거예요. 자,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오직 하나의 별표.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직 하나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돼야 돼. 반드시. 그게 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1학년 때 함수 설명할 때 이 함자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었죠? 오, 역시. 네. 상자 함자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 설명할 때 상자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우리 이거 그림 한 번만 더 그립시다. 초등학교 때 나왔던 이 그림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수학 익힘 책에 나왔다. 자,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상자를 그려보세요. 이 상자 안에는 곱하기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자에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x라고 놓을게요. 왜? x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 y값도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들어가는 숫자를 x. 왜냐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진다고 했지. 그럼 y가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자로 들어가는 숫자를 x, 결과로 나오는 숫자를 뭐요? y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x, 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상자에 2가 들어갑니다.
그럼 상자를 거쳐서 나오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대응이라고 하는 건 짝꿍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비시의 대응이 누구예요? 여기 짝꿍이 누구예요? 지안이잖아요. 다비시의 대응은 지안이에요. 그럼 지안이의 대응은 다비시란 말이에요. 대응은 쉽게 말하면 짝꿍인 거예요.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로 누가 나와요? 4가 나와요.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해. 대응은 쉽게 말하면 짝꿍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상자에 2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밖에 안 나와요? 4 말고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오직 하나만 대응되죠. 이런 게 함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이 x에 2죠. 2라는 숫자가 이 상자, 이게 뭐냐? 함수. 이 함수의 상자를 거쳐서 나오면 4가 나오지. 즉, x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값도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거, 정해지는 거. 이것을 함수 관계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자, 3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과로 무엇이 나와야 돼요? 6이요. 6 말고 다른 거 나올 거 있어요? 절대 없어요. 즉, x값이 보세요. x값이 2, 3,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8이 나오겠죠. x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이렇게 정해지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함수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과로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y예요. 다시 결과로 나오는 문자가 뭐예요? y예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그 말 뜻 이해되세요? x가 y의 함수가 아니라 이 y가 x의 함수인 거예요. 이 결과로 난 이 y를 무슨 값이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왜 함수값일까요? 함수라는 상자를 거쳐서 나왔잖아요. 그쵸? x는 아직 함수값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결과로 나와야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은 y값이에요. 그리고 y가 x의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매번 함수를 이렇게 상자 그려서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상자를 쉽게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불러요. 함수의 관계식.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함수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함수의 관계식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먼저 나와요. 그럼 함수의 주인공이 x예요, y예요? y예요. 그쵸? 그래서 주인공이 먼저 나옵니다. 결과가 먼저 나와요. 그럼 이 y라는 문자는 보세요. x가 이렇게 상자에 들어가서 2랑 곱해져서 나오는 결과의 값이죠. 그러면 x에다가 무엇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2x. 이 상자를 이렇게 쉽게 관계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x랑 y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x에다가 2를 곱하면 y가 나온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그룹 이름 아니에요? fx. 자, 이 f가 뭐의 약자죠? 펑션, 함수의 약자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잘 봐봐요. 얘들아, 여기 함수 요 상자에 x가 쏙 들어가잖아. 아, 그래서 이 상자를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했구나. 이 괄호 안에 이렇게 x가 쏙 들어가 있는 모양인 거예요. 즉, 함수라는 상자에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로 누가 나와요? 그래서 이 fx는 y값이에요. 그래서 이 fx를 뭐라고 부르냐?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왜요?
F라는 상자에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왔어요? Y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fx랑 y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y 자리에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fx는 2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 때 쓰냐면 함수값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써. 왜냐하면 넣어서 대입해야 하니까 이것보다는 이걸 함수값에서 많이 쓰고요. 평상시에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얘는 무엇과 똑같다? y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함수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함수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있어요. 나중에 고1 올라가시면. 자, 그럼 함수도 우리 이 단원 제목이 1차 함수지. 1차 함수가 있다면 무슨 함수도 있을까? 그렇죠. 2차 함수도 있어요.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워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1차 함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정비례, 반비례도 있지. 그것도 함수였잖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었던 그 함수의 관계식들을 한번 리뷰해보고 갈게요. 자, 세 가지를 보여줄 건데요. 사실은 정비례 관계식과 여기 있는 3번 이 1차 함수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정비례가 1차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1, 2번을 배웠던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요게 3번을 배울 거예요. 근데 뭐 별로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례 관계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y는 자 속삭이지 마시고 ASMR처럼 y는 x 이러지 마시고 자, 정확하게 뭐라고요? y는 ax. 자, 이것이 정비례 관계식인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무엇이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x의 개수가 0이면 대입하면 다 0 나오잖아요. 이거 함수가 성질 많아겠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거 y는 2x에 대한 정비례 관계식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1, 2, 3 써보시고요. 뒤에는 땡땡땡. 왜냐면 이제 계속되니까. x에 1 들어가면 얼마?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비례의 정확한 뜻이 뭐죠? x, y 값이 x가 좋아지는 y는 2배, 4배 같이. 자,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x의 값이 몇 배 늘어났어요? 그렇죠. 항상 처음 게 기준이야, 얘들아. x의 값이 몇 배 늘어났어? 3배. 자, 1에서 2는 2배지요. 자, 1에서 3은 3배지요. 2배, 3배 늘어났어. 그랬더니 y의 값도 이거 몇 배? 자, x의 값이 2배 늘어날 때 y의 값도 2배가 늘어났어. 이게 정비례예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3배 늘어날 때 y의 값도 3배. 이게 정비례야. 즉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거.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연립방정식 배웠지? 이거 사실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그쵸? 이거 1차 함수예요. 이게 1차 함수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반비례. 반비례 관계식 어떻게 생겼게? y는 x분의 a로 생겼어요. 이거는 1차라고 부르지 않는 거 아시죠? 문자가 분모에 내려와 있으면 그것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분수식이에요. 나중에 고등 때 나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 누구도 0 되면 안 될까? 왜요? 그렇죠. 나누기 0이 있습니까? 수학에서 나누기 0이
없죠. 반드시 여기에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도 제가 식하나를 써드릴게요. 이거 합시다. y는 x분의 12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니까 조금 떨어질 숫자들 그냥 1, 2, 3 할까요?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땡땡땡. 자, x에 1이 들어가면 y는 12, x에 2가 들어가면 y는 6, x에 3이 들어가면 y는 4. 자, 이건 어떤 게 반비례인지 한번 볼게요. x의 값이 몇 배 됐어요? 2배. y의 값은 2분의 1배. 그래서 반비례예요. 그쵸? 그 다음에 x의 값 몇 배? 3배. y의 값 몇 배? 그럼 반비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거. 정비례, 반비례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얘들아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너네 1차식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아? ax 플러스 b. 다항식에서 우리 1차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1차, 2차, 3차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문자의 차수죠. 상수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 b는 상수항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ax는 x에 대한 1차항을 의미해요. 그쵸? 그럼 얘가 없어도 1차식이에요. 얘가 있어도 1차식이에요. 그래서 y는 x에 대한 1차식, 즉 1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y는 a,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들아 b 값이 0이면 정비례 관계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으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가 없어. 1차식이면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1차 함수를.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누구? 네. b는 상관없어요. 상수항이기 때문에 0이어도 되고요. 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럼 예시 문제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거요. y는 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의 그 대응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자, x에 1 들어가면 y는 그렇죠. x에 2 들어가면 y는 그렇죠. x에 3 들어가면 y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1번이랑 비교하세요. 그쵸? 이거는 정비례가 아니에요. 2배 늘었다고 해서 2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식과 물론 정비례도 1차 함수이지만 차이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학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녕.